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유럽에서 소매치기 안 당하는 법, 유럽 여행에서 조심해야 하는 10가지. 유럽 관광지에서 사기 안 걸리는 법 등등. 이건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SNS와 인터넷에서 유럽 여행 관련 가장 많이 검색되는 내용인데요. 알고 있어도 긴장 풀면 당하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곤 하죠. 유럽 대륙은 거의 모든 나라가 철도망으로 이어져 있고 간단한 절차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전세계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행자들을 괴롭히는 오만잡범과 불편함이 도사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파리 등 유명 관광지에서 반갑게 서류 들고 다가오는 여성을 볼 수 있는데요. 환경 개선, 불우 이웃 환경 보호 등 별별 구실로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요. 자칫 서명을 하게 되면 바로 밑에 깔아둔 먹지로 된 종이를 꺼내는데요. 먹지에는 얼마를 기부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5-6명이 달려와 둘러싸고 돈을 요구하죠. 정신없는 사이 가방 열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지갑이나 귀중품을 꺼내 달아나고요. 저리 가라고 밀치기라도 했다가는 폭행당했다며 울고불고 돈을 더 요구하니까 골칫거리예요. 비슷하게 유럽 관광지에서 혼자 다니는 남성을 보면 생글생글 웃으며 말을 거는 여행객 차림의 육감적인 여성도 있는데요. 가볍게 대화를 이어가다 오늘 자기랑 동행하지 않겠냐면서 음료수 한 잔 사라고 근처 가게로 이끌죠. 들어가면 가벼운 칵테일로 시작해 비싼 술로 넘어가는 수법 테이블로 기념품 파는 꼬맹이가 오면 예쁘다며 사달라는 수법 반항하면 다음날 아침 해를 보기 힘들 것 같은 남자들이 둘러싸고 지갑 놓고 가라는 수법 등 다양한 응용 사례가 존재하고요. 커플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장미꽃을 든 남자가 나타나 동행한 여성에게 장미를 주고 10배가 넘는 바가지 꽃값 내놓으라고 위협하니까요. 또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같은 관광지마다 보이는 팔찌 강매. 특히 몽마르트 언덕 주변에 바글바글해서 일명 메르시고마어 팔찌라고 불리죠. 여행객이 잠시 한눈 팔면 순식간에 팔에 채우고 이제 당신 거니까 돈 달라고 달려드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요즘은 피해 다니는 관광객들 신랑이 버리는 순간 일행이 뒤에서 귀중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진화했죠. 이런 치안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 애초에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으니 말 다했죠. 독일 출신 엘라 엘러스의 경험담이에요. 이태리 여행할 때 최악의 경험 2가지를 잊을 수 없네요. 피렌체 두오모디우오 M- 대성당 근처를 걷고 있을 때였죠. 섹시하고 잘생긴 남자가 눈 웃음을 치면서 말을 걸어왔어요. 우리 앞으로 걸어가며 실없는 농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림을 밟고 가면 어떻게 하냐면서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여자들만 골라 그림이 있는 쪽으로 유도해 시선을 분산시키는 바람잡이였던 거죠. 바닥에 그림을 놓아 밟게 만든 후 밟았으니까 사라는 수법인 거예요. 그리고 밀라노 두오모 입장권을 사려고 했을 때였죠. 티켓은 매진되었으니까 여기서 표 사라는 팻말을 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친구와 난 2배가 넘는 돈을 지불했는데 매진은 거짓말이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 쿠폴라도명 천장 전망대 티켓 판매소도 그렇고 다른 관광지도 똑같은 짓 하는 사람들 투성이었죠. 이번 속지 않아 다행이었다고 할까요?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럽 어딜 가나 비슷한 일투성이랍니다. 기차역 주변과 역사는 소매치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고요. 기차에 타면 역에 정차하는 순간이 정말 위험해요. 소지품과 가방을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문이 열릴 때 누군가 낚아채서 달아나 버리니까요. 또 무료 입장하는 유명 관광지에서 사진 찍으려고 폰 꺼내면 여기저기서 모르는 손이 폰을 향해 달려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여행인지 서바이벌인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행할 때 당연히 신경 써야 했던 것도 전혀 필요가 없어 놀라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최소한 7가지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었답니다. 1. 기차 올 때까지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 유럽에서 연착은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독일의 기차는 독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열차 시간 맞춰 기차가 오는 건 복권 당첨 확률과 비슷하니까요. 먼 곳이나 국경 넘어가는 노선은 몇 시간 연착해도 오기만 하면 다행이고요. 아예 취소되거나 가는 도중 운행 불가라면서 중간에 내려놓고 가버리는 일도 종종 있죠. 게다가 열차 도착 직전 도착 플랫폼 번호를 바꿔버려서 다같이 짐을 들고 미친 듯이 뛰는 때 아닌 운동회가 벌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그런데 독일은 사정이 그나마 좋은 편이니까 다른 나라는 어떤지 짐작이 가겠죠?
이태리는 하루나 이틀 연착도 드물지 않고요. 심지어 출발 예정 시간보다 열차가 먼저 가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선 거의 정시에 기차를 탈 수 있고 몇 분만 늦으면 항의가 빗발치더라고요. 2. 다닐 때 가방을 앞으로 메지 않아도 되고 사람 많은 곳에서 소지품 붙들고 주변을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한국 사람들은 내가 뭘 가지고 다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3. ATM 기기에서 돈을 뽑을 때 주변에 돈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지 잔뜩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 렌즈나 복사 장치가 붙어 있는지 탐색하지 않아도 되는 것. 4. 전철을 타도 관광지에 가도 번화가에서도 아무 때나 폰을 꺼내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한국에선 전철 문이 열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긴장해서 움찔하던 내 모습이 창피했어요. 5. 밤 10시 전에 무조건 잘 필요가 없다는 것.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여행자가 밤에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밤거리로 나가도 유흥가나 관광지 몇 곳을 빼면 불도 다 꺼져 있으니까요. 괜히 험한 꼴 안 당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한국은 밤에도 못하는 게 없잖아요. 아니 밤 10시부터 진짜 시작 같은 느낌? 여자 혼자 새벽까지 마음껏 놀러 다닐 수 있다니. 너무 비현실적이고 가장 부러운 부분이에요. 6. 화장실 갈 때 보관함에 짐을 넣어야 하고 동전 들고 화장실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한국은 어디에나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무료 화장실이 있으니까 호텔까지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요. 7.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유럽 여행지에서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은 거의 다 소매치기, 거지, 강매, 사기, 약물 중독 중 하나죠. 관광객에게 친절한 건 도둑 아니면 사기꾼이라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에선 혼자 허둥거리고 있으면 다가와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휙 사라지는 사람들 뿐이에요. 하나같이 무뚝뚝하고 바빠 보이지만 말을 거는 순간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한 것 같은 표정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요. 우리에겐 저런 걸 다 신경 쓰면서 여행 다닐 필요가 있나 싶은 내용이죠. 그런데 해외 SNS와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재미있는 것 몇 가지 골라볼게요. 한국에서 KTX를 탔을 때 정시에 출발한 열차가 중간에 20분 정도 느리게 지연된 적이 있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난리도 아니었어. 직원들이 나와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진땀을 빼더라고. 지연 보상금도 준다고 하면서 말이야. 난 이해할 수 없었다니. 이태리에서 12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려면 여유있게 12시 30분 정도의 역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게 보통 이거든. 가다가 느려지는 건 1도 아니지. 파리에서 노점상이 강매하려고 쫓아다니는 동안 한 패거리에게 지갑과 짐을 털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홍대 액세서리 노점상들을 보고 잔뜩 경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지 뭐예요. 그 바람에 괜히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나요. 한국 여행 중 기차 타고 부산으로 갈 때였죠. 세상에. 자리에 지갑과 스마트폰 그냥 놔두고 화장실 다녀오는 사람들. 나 혼자 가방 꼭 끌어안고 긴장했던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한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여행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 나라는 남의 물건을 신경 쓰는 곳이 아니라 남이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신경 쓰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처럼 한국에서 살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수많은 것들. 단순히 치안이 좋다, 편리하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한국에서의 삶 그 자체가 부러움이 되어가고 일상이 한류가 되어가는 모습 이제 조금은 실감하시나요? 네, 저 엘라일러 씨와 대화했던 내용에서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고 알고 있을 만한 것들만 7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야기한 것 말고도 옷에 음료수 흘리고 닦아준다면서 주머니 털기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고장난 카메라 주는데 카메라 망가졌으니까 돈 내놔 등등 별 추잡스러운 수법이 10대까지 더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되면 경험담을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저 중에서 여자한테 낚이고 털리는 것, 이건 본인 과실이죠. 저런 분들은 유럽에서만 저러는 게 아니라 동남아, 중국, 일본 어디 가도 글로벌 호구짓을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섹시한 여자가 어째서 그대에게 관심을 보일까? 조금만 생각해도 답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일 안 생기면 외국에 나가도 똑같습니다. 유럽에서 기차 연착, 이태리 특히 유명하죠. 오늘 3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내일 3시에 타는 일, 그래도 연착은 기다리면 탈 수나 있죠. 2시에 출발하는 기차가 1시 반에 벌써 떠났대요. 이거 어쩌라고요?
유럽은 전반적으로 차라리 20여 년 전이 나은 것 같고요. 갈 때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느낌, 갈수록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할 일이 늘어나는 느낌. 그러니 한국과의 격차도 갈수록 더 커지겠죠. 그런 걸 보면 그냥 한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앉아서 득보고 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